이제 지난 시간에 그 아웃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설명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 이 세 번째 행을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미풍이 불어올 때그 스윗한 그 이 향기가 나는 물건들 이라고 했는데 사실 좀 그 번역이 이제 어색해서 제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삼행은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여러분 그 이제 문법에서 동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sweet scented stuff when the breeze through across it 이 행은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동격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을 사람들이 그 톱을 이용해서 나무를 이렇게 그 자단을 하고 뭐 썰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나무의 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사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스토브 그 난로 그 길이에 나뭇가지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토브는 바로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를 가리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 나무의 그 이 조각들,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진 이 나무의 조각들이 바람이 불어오면 그 스윗한 향기를 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스토퍼가 그냥 이제 아무 그 물건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행에 나온 그 sticks of wood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나무가 원래 그 자체만이 갖고 있는 냄새가 있는 거죠. 향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미풍이 불어오면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그 향내가 풍기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런 나무를 어떤 그 존중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들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이 나무를 그냥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행에서 나왔던 묘사가 바로 눈만 들면 그 장엄한 그 5개의 그 산맥을 볼 수 있는데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자연을 향유할 줄도 모르고 어떤 자연의 그 아름다움이나 자연의 그 이 스윗한 냄새를 맡을 줄 모르는 그러니까 자연과 그 철저하게 동떨어져 자기들의 그 노동에만 지금 몰두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의 설명이 좀 미진해서 제가 이제 보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또한 애틀릿 다잉 영어로 갈 텐데요. 예, 이 번역은 뭐 대체적으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고할 만하고요. 자, 1년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 시가 대체적으로 그 아이엠백 테트라미터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the time you won your town the race. 자, 이 젊은이가 자기의 그 타운을 대표해서 이제 경주에 나가서 우승을 한 거죠. 그래서 we chaired you through the market place.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의자에 이 젊은이를 태워서는 이제 환호를 하면서 마을을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man and boy got stood cheering by. 이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이 갈채를 보내고 and home we brought you a shoulder high. 자, 너를 그 어깨 높이로 그러니까 의자에 태웠으니까 그 어깨 높이로 너를 메어서 집에 데려다 주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여기에 여성이 없다. 그러니까 man and boy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man을 그 뭐 여성을 이제 포함하는
이제 그런 단어로 본다면 뭐 이제 어른 여성까지도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지금 그 여러분 그 이 하우스먼은 고대 그 그리스와 그 라틴어 문학을 연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사후관도 고대 그리스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그 하우스만은 뭐 시인이었지만 당대에는 그러니까 라틴어 문학,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그 라틴어 문학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그 고대 올림픽 때 그 어떻게 시합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서 그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모든 그 이 경주자들이 물론 다 남자였는데 다 나처럼 그러니까 옷을 전혀 그 입지 않고 시합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경주를 보는 사람들도 다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예, 여성은 그 올림픽 경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두 번째 그 연으로 오시면, 예, 그 여기 이 발표조에서도 지적을 했죠. 왜 맨과 보이만 나올까? 그러니까 그 이 어떤 글로리를 이 영광을 어떤 그 남성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예,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을 보면 Today the road all runners come, shoulder high we bring you home and set you at your threshold down townsman of a still town. 자, 그런데 오늘 자, today 다음에 이제 쉼표가 있죠. 이걸 이제 seize라 그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pause, 그러니까 잠깐 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today 하면서 잠깐 그러니까 pause 쉬는 거죠. The road all runners come. 그러니까 모든 주자들이 들어오는 이 큰 길에서 이 대로에서 그러니까 그 경기가 열렸을 때 아마 이제 이 대로로 모든 그 경주자들이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모든 주자들이 들어왔던 그 큰 길에서 자, 우리가 널 어깨 높이로 집에 데리고 온다. 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우승을 하고 마을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는데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우승의 기록이 사람들의 그 뇌리에 아직 생생한데 정말 얼마 안 돼서 죽은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 젊은이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et you at your threshold down. 자, 문간에 너를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threshold는 이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는 그러니까 집의 그 문간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메타포로 본다면 그러니까 현세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문간인 거죠. 예, 다시 설명하자면 자, 이 threshold는 뭐 말 그대로 이 집의 문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의 관을 너의 집의 그 threshold 문간에 내려다 놓는다. 이제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메타포 은유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지금 너를 내려놓는다. 그러한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일행에 The road all runners come. 그러니까 모든 이 주자들이 들어온 대로. 자, 이건 말 그대로 대로이면서 자, 인생의 길을 달려온 모든 인간의 최종 종착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은 젊은이를 이 대로에서 메고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인간은 이 대로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여행의 그 종착지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젊은이를 이 트레시홀드에
내려놓는데, 자, 지금 여기서 그 젊은이를 townsman of a stiller town, 자, 더 조용한 마을의 주민이 되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 하우스먼은 이제 고대 그리스 문학 또 이제 라틴 문학을 이제 연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이제 사후관도 상당히 그리스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사후 세계는 보통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하계라고 하고 이제 언더월드라고 이제 부르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죽으면 하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언더월드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하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데스는 바로 이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거는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천국이나 지옥, 헬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인들에게 이 하계는 사람이 죽으면 다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하게 살았든 뭐 악하게 살았든 모든 인간이 죽으면 바로 이 언더월, 하계로 내려가는 것이죠. 예, 이곳은 하데스가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의 총애를 받는 아주 특별한 인간들은 죄송합니다. 자,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자, 이 엘리시움은 지금의 대서양에 있었다고 하는 섬인데 신들이 아주 사랑한 그래서 이제 신들의 특혜를 얻은 소수의 인간들만이 이 엘리시움으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시움은 뭐 지상낙원 이런 장소이죠. 그래서 뭐 엘리시움에 뭐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죽으면 이 언더월드로 이 하계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우스만이 말하고 있는 이 스틸러 타운, 자, 보다 조용한 마을, 이거는 바로 언더월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죽어서 하계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타운은 시끌벅적하지만 언더월드의 타운은 보다 스틸러, 고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상의 타운보다 훨씬 더 고요한 언더월드의 주민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자, 3년을 보시면 smart lad to sleep betimes away from fields where glory does not stay, and only though the laurel grows, it withers quicker than the rose. 이 화자가 지금 이 젊은이를 가리켜서 smart lad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발음을 해보면 smart lad, smart와 lad에 둘 다 액센트가 오죠. 그러니까 강세가 오죠. 자, 이거를 전문 용어로 스펀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펀디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IMB는 약강이죠. 그런데 스펀디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는 음절이 2개 연속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스펀디는 자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펀디가 있게 되면 이제 구절이 상당히 강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smart lad, 그러니까 천천히 읽게 되잖아요. 이 액센트를 주어가면서. 그래서 이 smart lad라는 이 의미에 지금 이 상당히 강한 emphasis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화자가 이 젊은이에게 너 정말 똑똑하다. 너 정말 스마트한 애다. 그런데 왜 스마트하다라는 거예요?
일찍 죽었습니까? To sleep betimes away from fields where glory does not stay. 그러니까 글로리가 영광이 오래 머물지 않는 이 세상의 들판에서 너가 일찍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타임스는 이르게, 일찍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오래 머물지 않는 이 들판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현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가 일찍 떠나버렸다. 정말 똑똑하다. And early, though the laurel grows, it withers quicker than the rose.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웨어 그 다음에 절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필드에서는 그 이 월계수가 이 로럴이 이르게 자라도, 그러니까 이 월계수가 그 일찍 이르게 자라도 장미보다도 빨리 시들어 버린다. 자, 월계수는 여러분 그 뭐 보통 그 올림픽 그 경기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 이제 그 우승자가 머리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영광, 영예 이런 거를 상징하죠. 예, 그다음 그 연을 보시면, 그러니까 eyes the shady night has shut cannot see the record cut, and silence sounds no worse than cheers after earth has stopped the ears. 그러니까 shady night, 예, 그늘진 밤이죠. 그러니까 곧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늘진 밤이 이 감긴 눈들이 기록이 깨지는 걸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The Shady Night Has Shut이 eyes를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늘진 밤이 감긴 이 젊은이의 눈이 자기가 세운 그 레코드가 컷,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는 것을 보지 못할 테다. 그 여러분 뭐 이제 기록은 계속 그 경신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젊은이가 뭐 정말 그 뛰어난 뭐 기록으로 뭐 그 월드 레코드로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기록은 뭐 언젠가는 머지않아 그 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젊은이가 이제 한때 그 누렸던 그 영광이 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젊은이가 세운 그 기록을 깨기 전에, 누군가가 그 기록을 깨는 걸 보기 전에, 이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그 발표자가 지적했듯이,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And silence sounds no worse than cheers. 이 침묵이 이 젊은이가 내려간 그 하계에서는 사람들의 환호보다 나쁘게 들리지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세계는 침묵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일런스가 그 지배하는, 그러니까 너무나 그 고요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이 침묵이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환호보다 나쁘게 들리는 건 아니다. 예, 여러분 뭐 실제 어떤 그 공연이나 경주에서 정말 관중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 그건 너무 이상하죠. 관중들이 그 환호를 해야 선수들도 그 힘이 나는 거고, 또 이제 연주를 하는 사람도 기운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더월드에서는 아무도 치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일런스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그러니까 after earth has stopped the ears. 그 흙이 귀를 덮어버린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흙으로 귀가 막혀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일런스가 사람들의 환호보다
나쁘게 들리는 것이 아니다. 자, 5연을 보시면요. Now you will not swear the route of lads that wore their honors out, runners whom renown outran, and the name died before the man. 자, 이 라우트는 여기서 군중, 소람, 오합지졸 이런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너가 이제 죽었으니까 자기들의 그 명예를 소진한 이 젊은이들의 그 오합지졸에 그 무리에 너가 끼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레스와 이 젊은이가 지금 그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that were their honors out. 자기들의 그 명예를 다 소진해버린.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한때 받았던 그 이 honor, 이 영예를 다 까먹어버린.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고 또 이제 그 사람이 그 세운 업적보다 더 뛰어난 업적들을 세우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사람이 과거에 세웠던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안어를 영예를 소진해버린 이 젊은이들의 무리에 너가 끼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runners whom renown outran and the name died before the man. 그러니까 이 runners,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 자기들의 그 명성이 이 사람들을 앞질러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and the name, 이 사람들의 그 이름이 died before the man. 이 사람들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사실 그 앞에서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러너들은 그 자신들의 그 리나운이 명성이 자기들보다 빨리 달렸다, 앞서 달렸다. 응? 그 앞서 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살아서 이 사람이 그 젊었을 때 이루었던 그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세운 업적도 그러니까 그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리나운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And the name died before the man.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이름이 그 자신보다 먼저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죽기 전에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의 그 명예가 이미 다 사라져 버렸다.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자, 6년에 가시면 So sad before its echoes fade, the fleet foot on the sill of shade, and hold to the low lintel of the still defended challenge cup. 이거에 대해서 그 발표조에서 이게 선수에게 하는 말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지가 좀 모호하다라는 그 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선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을 봐서 이 젊은이에게 하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so sad before its echoes fade, the fleet foot on the sill of shade. 자, 이 젊은이가 지금 죽었는데 아직 완전히 언더월드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지금 그 순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화자가
젊은이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플릿풋은 뭐냐면 너의 빠른 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쾌속의 빠른. 그래서 여러분 이 플릿이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너가 너의 그 플릿풋으로 우승을 했는데 자 너의 그 발로 만들어냈던 그 에코가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이 it는 바로 그 다음 행에 나온 플릿풋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아주 재빨리 달려서 우승을 했는데 자 너의 그 발소리의 메아리가 사라지기 전에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너의 그 우승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승을 하고 나서 뭐 정말 얼마 안 돼요. 죽은 건데 아직 사람들이 너의 우승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 때 너가 아주 힘차게 달렸을 때 그 발소리의 그 에코가 희미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set the flipboard on the seal of shade. 여러분 이 seal은 앞에 나온 그 threshold와 이제 비슷한 의미이죠. 그러니까 문턱. 그러니까 이 어둠의 문턱에 자 너의 빠른 발을 내려 놓아라. 그 메아리가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이 CL은 앞서 나온 그 트레시홀드처럼 역시 그 이승과 저승의 경계죠. 그러니까 이 현세로부터 언더월드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스피커는 이 젊은이에게 언더월드로 어서 들어가라. 예,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And hold to the low lintel. 그러니까 린틀은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상인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창이나 입구 위에 된 가로대거든요. 그러니까 문 위에 된 가로대 이거를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낮은 린틀, 이 가로대, 상인방 그 위로 낮은 문 위에 있는 그 가로대로 The still defended challenge cup 아직 빼앗기지 않은 자 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려라. The still defended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세운 기록을 아직 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till defended 자 여전히 방어 중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보다 더 나은 기록을 세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still 아직까지는 defended 그러니까 이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우승컵을 자 이 낮은 상인방 위로 들어올려라. 자 그런데 왜 low lintle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 자체가 지금 낮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문이 지금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문 위에 있는 상인방도 지금 그러니까 low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무덤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무덤이 낮잖아요. 예, 무덤이 낮기 때문에 자 low lintle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마지막 연으로 가시면 And round that only laurel head will flock to gaze the gastfriendly stat and find unwithered on its curls the garland briefer than a girl's.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의 조어는 이거예요. The strengthly stat. 자 힘이 없는 허약한 그러니까 힘없는 죽은 이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법에서 이제 더가 있고 이렇게 형용사가 있으면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이 죽은 사람들이 자 will flock to gaze round that early laurel head.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월계수를 쓴 그러니까 laurel 이른 나이에
그 우승을 상징하는 그 월계수를 쓴 자, 이 젊은이의 머리 주변으로 이 힘없는 죽은 이들이 gaze, 그러니까 이 젊은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지금 언더월드로 내려갔을 때의 그 상황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지금 그 자기가 우승 때 머리에 그 썼던 그 월계관을 여전히 그 쓰고 있는데 그 그냥 잠잠히 살고 있던 그 힘없이 살고 있던 그 언더월드의 그 주민들이 이번에 뭐 누가 새로 뭐 내려왔대. 그런데 뭐 머리에 그 월계관을 쓰고 있대. 이제 이 소문을 듣고는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이 젊은이 주변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은 이들이 find,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gaze와 find가 동격이죠. find on withered on its curls.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it는 1회에 나오는 그 head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그 고수머리,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그 곱슬머리 위에서 이 젊은이의 그 곱슬머리 위에 있는 이 월계관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갈랜드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월계관이, 이 젊은이의 월계관이 unwithered, 그러니까 시들지 않고 여전히 그러니까 파릇파릇하게 있는 것을 이 죽은 이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렌, 그러니까 화환이라고 지금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젊은이가 머리에 쓰고 있는 월계관이죠. 그러니까 월계수 그 나뭇잎이 있는 화환인 건데, 자, 이 화환은 보통은 어때요? 그러니까 briefer than a girl's. 자, 소녀의 갈랜드보다도 원래 생명력이 짧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걸 다음에 이제 어퍼스트로피 s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girls 다음에 갈랜드가 원래는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의 화환보다 빨리 시드는 화환이 자, 이 젊은이의 curls, 이 곱슬머리 위에선 시들지 않음을 이 언더월드의 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선수로서 최고의 명성을 누릴 때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가 일찍 죽길 잘했다. 지금 시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발표주에서도 뭐 이걸 이제 질문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수의 사망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어떤 것 같나? 그러니까 이른 죽음을 애써 위로하기 위해 일부러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까요? 정말 요절이 축복이라 믿는 걸까요? 예,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정말 너 정말 일찍 죽길 잘한 거야. 너 정말 스마트하구나.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이 시 자체를 아이러니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하는 말과 정말로 하는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하는 말은 너가 선수로서 최고의 그 영예를 누리고 있을 때 죽은 게 그게 정말 스마트한 거야. 다른 애들이 너보다 더 빨리 달리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 게 차라리 나은 거야.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젊은이의 죽음을 너무나 깊이 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시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 전체가 지금 아이러니의 그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말과 지금 이 내레이터의 이 진심에 있는 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우리말 속담 중에 그 개통밭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 진리 아닙니까? 예, 그 개통밭에서 굴러도 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조상들이 그 남긴 그 속담인데 여러분 그 당연히 이제 내가 세운 기록들이 다 깨지고 나의 영예가 다 사라지고 그래도 사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뭐 물론 이제 내가 그 실수를 해서 혹은 뭐 잘못을 저질러서 내 명예가 다 날아갈 수 있고 내가 한때 했던 그런 그 업적들이 다 이제 사람들의 그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살아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 있으면 또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인이 정말 하는 말은 일찍 죽어서 잘했다. 너 정말 잘한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이 젊은이의 죽음에 너무나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고 이러한 슬픔을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일찍 죽길 잘했다라는 말로 지금 이 죽은 젊은이와 사실은 그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이 지금 이 시에서 정작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은 결국 그 영원한 정적, silence, 또 어둠, 무기력 이러한 것들이죠. 자, 시 전체가 나와 있는 게 어디 있나? 죽음이 여러분 이 시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still a town, 어떤 정적에 그 잠겨 있는 마을, 이 silence. 그 다음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죽음은. 왜냐하면 흙이 나의 귀를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또 죽음은 어떤 것인가요? 그러니까 strengthless, 아무 기력이 없는 것이에요. 무기력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은 영원한 마비이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원한 무기력 속에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 화자는 이 젊은이의 그 이른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를 하면서 자, 일찍 죽은 것이 차라리 낫다는 말로 그러니까 이 죽은 젊은이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이 또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boys and men, 뭐 withers quicker than a rose, 그러니까 briefer than a girls 등이 이 시에는 그 운동 선수들의 그 남성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며 때론 그 여성적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시적 감정을 고조하기도 한다. 그 화자의 남성성에 대한 그 관점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그 연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구절을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 가일랜드가 지금 이 젊은이의 그 화환, 그러니까 월계수 나뭇잎에 있는 그 가일랜드죠. 이게 보통은 소녀의 그 화환보다도 일찍 시드는데 그런데 이 죽은 젊은이의 이마 위에서는 시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녀의 화환, 아마도 이제 이 소녀가 자기의 그 연인으로부터 받았을 그 꽃다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건 지금 이 소녀의 그 화환을 깔본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가치가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받았을 이 화환보다 시들지 않는 이 화환을 머리에 쓰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그 뉘앙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1년에서 그 men and boys, 그 남자 어른들과 소년들만 이 청중으로
등장을 시키면서 어, 지금 이 운동선수의 그 남성성을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그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 하우스먼은 그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이 당시에 정말 나 동성애자다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게 범죄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음? 그런데 그 하우스먼은 이제 이런 동성애적인 좀 성향이 있었던 게 이제 그 굉장히 그 탁월한 학생이었고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는데 이제 그때 하우스먼이 그 같은 클래스에 있는 남학생을 아주 깊이 짝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남학생한테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남학생은 어 이제 동성애적인 그런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우스먼의 그 고백을 이제 거부를 당연히 했고 하우스먼이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시험을 그 앞두고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그 페일하는 그 충격적인 그 상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제 그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그 뛰어난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그 시험을 이제 패스할 줄 알았는데 이제 페일을 한 거죠. 하지만 뭐 나중에는 이제 다 그 패스를 하고 아주 그 탁월한 그 학자가 이제 되었죠. 그래서 그 이 지금 그 여성을 이제 등장시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우스만의 그 동성애적인 좀 성향이 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 이 시적 화자도 남성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가 지금 남성일 테고 그리고 이제 그 이 같은 남성인 이 젊은이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 좀 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 시총회를 특별히 받는 인간들만 엘리시움에 간다고 하셨는데 음, 음. 여기서 이거는 얘는 거기 안 갔으니까 엘리시움에 간 건 아니고 이제 언더월드로 내려간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엘리시움은 정말 특별한 인간들만 가는 게 뭐 헤라클레스나 뭐 아킬레우스나 이제 그런 인간들이 그러니까 영웅들이 이제 주로 가는 곳이에요. 여기랑 여기 부분이 죽음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하시길래 예, 예. 혹시 여기에서 어디가 묘사하는 표현일까요? 여기 이제 스틸러 타운, 아, 예, 정적, 그러니까 고요한 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런스가 나오잖아요. 또, 네, 예. 가사.
예, 여러분 혹시 뭐 이 시에 대해서 뭐 코멘트라든가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이 발표조의 그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이 젊은이가 지금 그 자살을 한 것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화자의 칭찬은 운동선수의 그 의식적인 결정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이 자살의 가능성을 이제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음, 물론 이제 제가 뭐 이 시에 대한 그 어떤 비평가들의 해석을 뭐 다 뭐 읽어보고 다니니까 뭐 이제 이 해석을 뭐 제가 뭐 굳이 그 제외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 이 시가 아마 19세기 말에 쓰여졌을 텐데, 자, 그 당시에 그 만약 자살로 생을 그 마감을 하게 되면 장례식을 이렇게 이 시에 묘사되는 것처럼 치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은 그 이제 신에 대한 범죄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금 이 시에 묘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타원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이렇게 관을 이렇게 나르고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에 이제 허락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젊은이는 어떤 그 사고로 정말 그 안타깝게 이제 목숨을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뭐 이 시에 대해서 더 뭐 코멘트나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뭐 무조건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예, 무조건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예, 예, 뭐 좀 딴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갑자기 그 돌아가신 그 탤런트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살하신 분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탤런트인데 이제 마약 그 혐의 누구요? 이성균 씨. 굉장히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그렇게 죽을 만한 그 일은 아닌데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참 그 스스로 이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그 죽은 건데 뭐 살다 보면 그 자기의 명예를 또 회복할 날이 오는 거죠. 응? 열심히 또 살다 보면 또 그 잃어버린 그 명예를 또 되찾고 사람들의 그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날도 오는 건데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 뭐 좀 그 탤런트가 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시에 대해서 더 다른 그 코멘트가 없으신가요? 자, 그렇다면 그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죠. 예, 낭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Further Tennyson's, who tears, idle tears. Tears, idle tears, I know not what they mean. Tears from the depths of some divine despair rise in the heart and gather to the eyes in looking on the happy autumn fields and thinking of the days that are no more. Fresh as the first beam glittering on a sail that brings our friends up from the underworld.
sad as the last which reddens over one that sinks with all we love below the verge. So sad, so fresh, the days that are no more. Ah, sad and strange as in dark summer dawns, the earliest pipe of half-awakened birds to dying ears, when unto dying eyes the casement slowly grows a glimmering square. So sad, so strange, the days that are no more. Dear as remembered kisses after death, and sweet as those by hopeless fancy feigned on lips that are for others. Deep as love, deep as first love, and wild with all regret. O death in life, the days that are no more. 예. 잠시만요. 자, 이제 테니스는 이제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유명한 그 시인이죠. 자, Tears, Idle Tears라는 그 시인데, 이제 이 시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이제 예전에도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시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반응이 이제 나왔는데, 예, 어쨌든 예, 최선을 다해서 예,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Tears, Idle Tears 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idle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idle이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게으름 표현은 뭐 태만한, 뭐 할 일이 없는, 뭐 무익한, 헛된, 뭐 근거 없는. 자, 뜻이 많아서 도대체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의미로 눈물을 아이들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가 자, 처음에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를 좀 어느 정도 읽고 나서야 왜 아이들 티어스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1년부터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ears, idle tears, I know what they mean. 그러니까 이 idle tears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예, 지금 뭐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지금 도대체 왜 idle tears라고 했는지 모르잖아요. 자, 이 눈물이 무슨 뜻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tears from the depth of some divine despair. 그러니까 어떤 divine despair. 자, 성스러운 절망의 깊은 곳으로부터 이 눈물이 rise in the heart. 이 눈물이 가슴에 차올라서 and gather to the eyes. 자, 눈에 고인다. 라는 거죠. 자, 다시 이 이행과 삼행을 보면 자, 어떤 성스러운 절망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물이 이 divine despair에서 올라와서는 rise in the heart, 가슴에 차고 그 다음에 gather to the eyes, 눈에 고이면서 이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이 눈물이 지금 divine despair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 divine despair, 여러분 alliteration이죠. 그러니까 이 D 사운드가 반복이 되는데, 자, 성스러운 절망이다. 이게 파라독스인 거예요. 자,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전에도 몇 번 나왔지만 언뜻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죠.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자, 디스페어는 본래부터 디바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디바인은
그 이제 신의 속성을 가리키는 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뭐 하나님의 이런 그 의미인데, 그러니까 신은 결코 디스페어 절망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 맥락에서는 결코 신은 그 디스페어를 겪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존재인 거죠. 그리고 신을 믿는 사람이 디스페어 절망을 하는 것도 사실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신을 정말 믿는다면 디스페어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 디바인과 디스페어는 사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디스페어는 디바인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파라독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지금 이 디바인 디스페어에서부터 올라와서 가슴을 지나서 이제 눈에 고이면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눈물이 지금 언제 나오느냐면 in looking on the happy autumn fields and thinking of the days that are no more. 그 기쁨에 찬 가을의 들판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 추수가 끝났을 그 가을의 들판이죠. 그 일꾼들이 다 추수를 하고 그 곡식을 이렇게 묶어서 쌓아 놓았을 텐데, 자,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자, 눈물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때 눈물이 나왔는가? Thinking of the days that are no more. 자, 다시는 오지 않을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는 어떤 그 특정한 라임 스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라임이 그 반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음악적으로 들리는 게 이게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레인, 후렴구가 있는데 바로 이 말이죠. The days that are no more. 자, 이 말이 그 매 스탠자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The days that are no more. 그러니까 다시는 없을 날들. 그러니까 과거의 날들이죠. 자, 과거의 날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겪지 않은 그러한 날들이죠. 그래서 지금 스탠자 1에서 지금 이 화자는 이 가을의 들판, 그런데 이 가을의 들판이 The Happy Autumn Fields라고 했습니다. 자, 기쁨에 찬, 그러니까 이 해피니스로 가득 찬 필드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그 가을의 들판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난 가을의 들판은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어떤 그 쓸쓸함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쓸쓸함, 또 이 죽음, 또 종말, 이제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겨울. 그러니까 이제 그 추수가 끝나면 곧 겨울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을의 들판은 보통 뭐 겨울, 뭐 죽음, 어떤 쓸쓸함, 이러한 어떤 그 우울한 그 감정들과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happy 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을의 들판이 happy 하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가을의 들판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시인의 마음속에 지금 이 happiness가, 그러니까 이 기쁨의 그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divine despair도 이제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happy autumn fields, 이 가을의 들판을 이 기쁨과 연결을 시킨 것도 자, 언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연으로 가겠습니다.
Fresh as the first beam glittering on a sail that brings our friends up from the underworld. Sad as the last which reddens over one that sings with only love below the verge. So sad, so fresh, the days that are no more. 자, 이 시에선 2원부터 자,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날들이 자, 여러 가지 그 감각으로 감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원에선 다시는 오지 않을 이 과거의 이 날들이 so sad, so fresh. 슬프면서도 또 신선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자, fresh as the first beam glittering on a sail that brings our friends up from the underworld. 자, underworld라는 그 단어가 나왔는데 자, 일단 여기서는 그 이 수평선 밑에 세 개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떠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아마도 그 항구에서 지금 그 화자가 친구들이 타고 오는 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 육지에서 바라보면 배가 그러니까 수평선 밑에서부터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그 배가 아주 작게 보였다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평선 밑에 있는 배가 그 위로 그러니까 쑥 솟아오르는 걸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수평선 밑에 세계로부터 자, 우리의 친구들을 싣고 오는 그 배의 그 도체, 그 뭐 세일은 이제 뭐 돛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배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한데, 자,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그 배의 도체 반짝이는 자, 아침의 첫 햇살처럼 프레시하다.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수평선 밑에서부터 이제 친구들을 싣고 오는 그 배에 비치는 그 아침 햇살만큼이나 프레시하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sad한가? Sad as the last which reddens over one. 자, 여러분 이 one은 일행에 나온 say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이 one은 일행에 나온 그 say를 받는 것입니다. That sings with only love below the verge.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와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친구들을 지금 배웅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싣고, 자, 이 배가 verge.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이제 수평선이죠. 그 수평선 밑으로 가라앉는 그 배를 붉게 물들이는 자, 마지막 햇살처럼 슬프다. 자, 여러분 이 의미는 이미 그 45분이 되어버렸네요.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를 제가 마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